자, 여러분들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이고 디테일한 세무 조정이 다 끝났고요. 우리 주요 세무 조정 한 6개, 7개 정도 되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법인 조정, 세무 조정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인 조정이나 세무 조정을 잘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조정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법을 배운다고, 법인세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에서 7개 꼭 발생하는 세무조정들이 있어요. 회계와 세법의 입장 차이가 다른 무슨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들 여러분들 그런 거 뺀 나머지 것들은 제재목적벌과금 기억나세요? 벌금, 과료, 과태료. 이거는 세금과 공과로 떨 수 없으니까 아예 떨지 말자. 발생 안 하게끔 직원들 단도리도 시킬 겸 요런 마인드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과세표준익 세액계산이라고 그래서 256페이지입니다. 자,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한번 쓰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법인조정, 세무조정이 뭐야? 당기순이익 잡아와. 대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기순이익은 회계 입장에서 작성한 발생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이고 우리는 이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왜요?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 일명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 당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빼기로 했었죠. 그래서 더해 빼 대신 여러분 기부금이 없을 경우에는 더해 빼 바로 각사소가 나오면 되고요. 기부금이 혹시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기준소득 금액을 더한 다음에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밑에서 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제 못 뺄 거예요. 이비소,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대신 여러분 요거는 실무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2월 결손금을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요거에 우리는 세율을 곱하시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세율은 지금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냐면 4단계. 10%에서 여러분들 25%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요 구간까지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2억까지는 10%고요. 그 누진세율이니까 요 2억까지는 10%고 요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때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구하시오 라고는 별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258페이지. 과세표준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얼마예요? 이거 나오는 문제죠, 여러분들. 가봅시다. 자, 너무 쉽죠? 항상 요 2단계에서 나오니까. 그럼 얼마 찍을 거냐면 2억까지는 10%. 이게 누진세율이죠? 많이 벌면 너 많이 내. 너 2억까지는 10%거든? 2천만 원이거든? 그런데 너 2억 초과한 요 5천은 그 다음 구간에 해당하죠. 200억 원 이하니까 20% 때리시면 돼요. 그래서 2요 10. 1,000만 원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3천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요거 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두 번째 구간이구나. 20%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무슨 세율이라고요? 누진세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냐면 거의 신설법인을 의미하죠. 우리 기존에 있던 법인들은 사업연도가 전기부터 이번 기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1년인데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요때 우리 법인이 법인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환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예 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교재 259페이지에 보시면 혹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렇게 월수로 일단 1년분 세율로 환산하셔야 돼요. 여기 모르셔도 돼요. 요 세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10%라든가 20%라는 거는 1년치에 대한 세율이잖아요. 요거를 월수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7월 달에 설립이 됐어. 그럼 7월이면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요렇게 세율을 먼저 환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세율은 1년치니까. 자, 그래서 한번 필요하신 분들만 메모해 놓으셨다가 혹시 어려운 문제 나오면 1년 미만의 사업연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요 표에 나와 있는 10%,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교재 259페이지에 보시면 클릭이라고 해서 세계는 감세전쟁, 중미, EU 법인세 낮추자, 중일 가세라고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린 어디로 갈까요? 세율까지 알아봤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쓰기 그러니까. 그럼 싼출세액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뺄 거냐면 세액, 공제라는 게 있고요.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요 부분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액공제가요. 여러분들 크게 공제를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제 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교수님 그러면 세액공제랑 세액 감면이 뭐가 달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세액공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법인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세액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해서 일명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세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법인세 하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알아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법 중에서도 야, 이거는 법인세에서 인정해주는 공제야 라는 건데요. 이 조특법은 느낌을 약간 살펴보시면 일시적, 한시적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영원히 정말 세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은 계속 있는 아이예요. 근데 조특법은 솔직히 여러분 제가 조특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건데 왜 그러냐면 매년 바뀌어.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누구 안 좋으신 업종과 이런 데한테 또 혜택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한시적, 조세 정책 목적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실무에서 쓰는 거지 절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 조특법에서도 아주 안 바뀌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소기업, 뭐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 그리고 계속 연장시켰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일몰 연장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액공제라는 게 왜 여러분들 소득세법 했었을 때 왜 연말정산 기억나세요? 소득세법 하실 때도 연말정산 하면서 왜 세액공제 있었잖아요. 의료비 세액공제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일단 법인세법에서는 딱
얘는 정말 몇 수십 년 계속 있었던 아이예요. 그게 뭐냐면 외국 납부세액공제예요. 자, 가볼게요. 영리. 잠깐 써볼까요? 내국법인. 자, 내국이니까 본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인세법에서의 본점 기준은 내국과 외국의 기준은 본점 소재지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니, 외국이라고 해가지고 다 외국 기업이 아니라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국법인이에요. 본점이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이었었죠? 거기에다가 영리사업까지 해. 그러면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무제한이야. 그 얘기는 뭐야? 국내에서 번 거, 국외에서 번 거 모두 과세가 돼요. 이게 소득세법에서는 뭐라고 불렀었죠, 여러분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소득세법에서 개인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거주자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 아세요? 거주자가 되면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럼 거주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은 뭐였었어요?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또는 거소가 며칠 이상. 그죠? 183일. 이거 우리 징글징글하게 외웠잖아요. 1년 365일 중에 183일 이상이 돼버리면 얼추 6개월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체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너 거주자로 볼 거야. 그래서 개인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되면 국내에서 벌든 외국에서 벌든 모두 과세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소득세법에서도 보시잖아요. 요 세액공제에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똑같이 있어요. 소득세법도 또이또이라고. 소득세법도.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국외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외국에서 번 돈이 있을 거죠.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야, 핸드폰이. 그러면 분명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팔았으면 미국의 과세 당국이 야, 삼성전자야, 너 우리나라 와가지고 핸드폰 많이 팔았더라? 세금 내. 그죠? 그래, 알았어, 냈어. 근데 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제 결산해가지고 세금 낼라 보니까 야, 너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야. 국내에서 번 것도 내야 되지만 국외에서 번 것도 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기분이 좋아, 더러워? 더럽지, 기분이 더럽지. 나 냈는데 한 대 맞았는데 또 맞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국외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과세된 후,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미국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했겠지. 다시 국내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걸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알았어. 어떻게 공제할 거냐면 네가 요 세액공제로 할 거냐. 요거 세액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납부했던 걸로 공제할래? 아니면 물론 산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공식이에요. 한도. 요걸로 갈 거냐? 네가 여기 송금으로 산입할 거냐?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미국 국세청에 납부하면서 뭐 세금과 공가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요걸로 갈 거냐?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네가 만약에 세액공제로 받을 거야. 그러면 산출세액에서 국외 원천 소득 중에 과세 표준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까지는 못해도 돼. 물론 재경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재경관리사에서는 이 문제가 나와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실무에서 보니까 이 세액공제로 받는 게 훨씬 더 많이 받는 것도 되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송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세액공제를 왜냐면 이건 또 어차피 10년 이내에 계속 2월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세액공제로 받으셔도 되고 그래서 재경관리사나 이러신 분들은 요 한도 계산 밑에도 보시면 재해상실 비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오죠. 공부하실 분들만 하시면 돼요. 자, 저는 디테일하게 뭐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내지는 않겠습니다.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뭐가 있냐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라고 해서 여러분 이 천재지변이에요. 와우.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사업용 총 자산의 20% 이상. 대신 뭐는 외우셔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20% 이상. 자, 형광펜을 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이상 상실되어야 되고요. 세액공제 방법이 있고 송금 둘 중에 하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실 전 총 자산가액에 상실된 자산가액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이 상실된 자산가액이 몇 퍼센트 이상? 20% 이상. 대신 토지는 제외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한이죠. 아니 토지 더럽다고 못 써? 그렇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정말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 토지를 10년 동안 못 써. 그럴 경우는 근데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창고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쿠팡 물류센터인가? 한번 불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이 창고가 불이 난 거야, 불이. 그래가지고 막, 어떡해. 근데 하필 또 여기가 장사가 좀 안 되는 데서 막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불이 나고 있어. 내가 저기 관리 책임자야. 재손실 세액공제를 받아야겠군. 그런데 지금 15% 정도만 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질을 해야지. 안 됩니다, 이러시면 여러분들. 물론 사람은 없었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 15%만 타고 있어. 근데 여기서 꺼트리면 안 돼. 왜? 재손실 세액공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매출도 없는데. 부채질을 하거나 기름이 있었네요. 기름을 들이붓는 거지. 이렇게. 자, 안 들으신 걸로. 자, 20%를 까먹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할 건데요. 얘는 정말 실무야. 그리고 요게 TAT 1급에서 나오거든요. 작성하라는 것만 나와. 굳이 찍어주자면 연구인력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뭐 요 정도?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나올 수는 있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일시적, 한시적, 조세 정책 목적 하에서 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알겠어. 세액공제는 뭐고 세액감면은 뭐예요? 자, 얘네들은 둘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빼줄 거야. 세액공제든 감면이든. 아까 제가 당기순이익에서 요거 계산하는 구조 설명해 드렸었죠?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을 바로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일정 사유에 따라서 발생된 이 사유가 만족을 하셔야 돼요.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면해줘요. 물론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가 있어요. 얘도 사유가 있잖아. 얘는 특정 사유야.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이거를 구분하는 의미는 실익은 없어. 세액공제냐 세액감면이냐. 아니 어차피 산출세액에서 빼준다며. 내 뱃살 빼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의미는 없어. 단지
느낌을 잡아봐봐. 얘는 일정하게 발정된 사유, 얘는 특정 사유래. 그럼 얘는 약간 느낌이 뭐냐면 이 사유에 대한 요건이 더 까탈스럽다는 거지. 느낌 오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일정 비율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이 비율이 엄청 나올 거라고. 어떨 때는 5%, 어떨 때는 7%뭐 이렇게.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외워? 못 외운다고, 못 외운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대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아까 2개 있었죠, 여러분들. 제외. 이렇게 외웠거든요, 저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얘네 2개를 뺀 나머지는 다 싸잡아서 조특법상 세액공제라고만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콜라 마셨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 저는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여러분. 당 떨어질 시간입니다. 3시 30분. 여러분들. 지금 콜라로 당 춘천을 이빠이 또 텐션 업 돼야 여러분들 또 공부하다 깜짝 놀라셔가지고 필기 하실 거 아닙니까? 다 보고 있어. 뒤 봐봐라, 뒤. 그렇게 획 보면 어떡하나, 이 양반아. 살짝 뒤를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있다. 여러분들. 다리 봐봐라, 다리. 밑에 봐라, 책상 밑에 봐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느낌에 대신 얘는 또 이거 느낌 들어가니까 계속 나오네.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산출 세액을 기준으로 얘는 액과 상관없죠. 요거에 따라서 요거만큼 요 일정 비율만큼 해주기 때문에 요 산출 세액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산출 세액을 위로 꼭 올라가면 결론은 뭐 각사소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 정리해줄게. 뭘 이렇게 서두가 길어. 시간 조절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센스 없는 여잔 줄 알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팁 주는 거야. 나 이거 5년 후에 알았어. 각사소를 어떻게 해야 돼? 느낌에 늘려야겠지. 느낌 와? 느낌 와야 돼. 감면을 많이 받으려면 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해준다며. 그러면 산출세액이 많으면 감면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악용해가지고 각사소를 일부러 늘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또 이 타고 올라가 봐. 각사소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나 마이너스 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 되도록이면 송금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여기는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송금 산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겠지, 여러분들. 그지 않을까요? 아니, 각사소를 늘려야 감면을 많이 받는다며.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유형자산 할 때, 여기까지 이제 끊으려고 해요, 제가. 유형자산 할 때, 즉시상각의제라는 거를 했는데, 우리 교재가 이게 인문교재예요. 어떻게 법인세 이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조특법이랑 뭐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다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왜 제가 감가상각의제도 해줬듯이 즉시상각의제라는 게 있고 감가상각의제라는 게 있어요 또. 이거 봐 대굴박 터지지. 근데 분명히 이거 TAT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할 건데 즉시상각의제라는 건 뭐였었어? 이거는 나랑 했잖아. 자본적 지출을 여직원이 모르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세법에서는 야 알았어. 어차피 감가상각비도 비용이고 수익적 지출로 수선비 떤 것도 비용이니까 너 즉시 감가한 걸로 간주해 줄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수선비 네가 50억으로 떤 거 이거 감가상각비 50억으로 간주할게.
의지할게 그 뜻이잖아. 대신 이 감가상각비로 의지하면 어디에 걸릴 수가 있어요? 한도에 걸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기부금 의제도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기부금 의제도 왜 기부금이라고 해? 어차피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다 똑같아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한도에 들어가서 한도에 걸리냐 안 걸리냐를 따지기 위한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똑같은 거야. 즉시상각 의제는. 이 감가상각 의제는 뭐냐면 별표 TAT 1급 나옵니다. 죄송해요. 감면을 많이 받기 위한 법인들이 아니 감면을 많이 받으려면 각사소가 늘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아예 안 잡아. 안 떨어. 장부에 이거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안 잡는다고. 얘는 일부러 안 잡는 거야. 감면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아니야. 감면 받는 중에서 그럼 그 법인들은 야, 너 이거 감가상각 한 걸로 내가 의제할게.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세법 책 정식 교재를 보시면 별표 즉시상각 의제와 감가상각 의제라는 게 있다라고. 여기까지 잠깐 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